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메꿀 거예요. 언제 메꿀지는 모르겠지만 메꿔요. 얘는 뒤에 거래량도 괜찮아서 이 자리는 한번 줄 것 같아요, 갭자리는. 근데 지금 어쨌든 얘도 지금 개별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떨떠름하니까 많이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몰빵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분리 매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회사의 가치를 키워가지고 매물로 내놓겠다, 이게 지금 산업은행 입장이잖아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엄청나게 좀 헐값으로 나와도 안 팔릴 수준이기 되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장만 잘해서 이거 재무 구조만 조금 개선해 놔서 매물로 새롭게 내놓게 되면 이번에는 관심을 가질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HDC, 현대 걔네들 말고도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다른 대기업들, 원래 아시아나 뭐 인수하는 거 뭐 한화가 하네, SK가 하네, 하이닉스처럼 SK가 인수하네 마네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아시아나항공에.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심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감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는 한 게 아시아나항공이 맞는데, 대주주한테 차는 감자를 한다? 금호가 그걸 납득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호는 산업은행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산업은행이 원하는 대로 아시아나 매각하라 그래서 매각도 했고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내놨는데 결국에는 인수에 실패한 건데, 그거를 다 금호 책임이라고 해서 산업은행이 대주주부터 시작해갖고 대주주 감자 뭐 해라라고 하면 사실 금호 입장에서 받아들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한 논의는 사실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해보면 저 윗갭자리 메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을 잘 보냈어야 됐는데 운전만 하다가 잘 보내지 못했어요. 정작 쉬지를 못했네요. 아시아나 과비중은 아니어도 일부 비중은 넣어서 이 갭자리 노리셔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슈 하나로, 보통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미끼 테마가 등장을 합니다. 시장이 불안하고 이럴 때마다 확실하게 시장에 돈을 흡수할 만한 섹터가 마땅치 않을 때마다 이렇게 미끼 테마로 하나씩 던져줘요. 뜬금없이. 뭐 이상한 테마로 하나씩 던져준다는 건데, 그럴 때 아시아나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0월은 치료제 관련주, 아니면 뭐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만 해도 다들 트럼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 때문에 매수 버튼을 쉽사리 안 누를 거예요. 투심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심히 시장을 지켜보시면 돼요. 질문하는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좀 뜨겁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들 사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절대 이렇게 급등하는 거 살 거면 볼벤 상단에서 벗어났을 때 사지 말라니까요. 볼벤 상단 만났을 때 사면 돼요, 이럴 때. 여기서 내 못 샀어요.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또 와요. 언제 올진 모르죠. 여기 이렇게 더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근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이미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단타할 때나 왜 3분봉, 5분봉 차트 보면서 손절가 잡고 하는 거고, 대부분 실시간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 그냥 한 90%는 다들 실시간 대응 안 되세요. 근데 이미 급등한 거 막 여기서 따라 샀다가 물리면 그때부터는 머리 아파집니다. 손절가도 엄청 커지고요. 내가 손절가 한 10% 잡는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손절 잘 못하는데요. 2% 손절도 잘 못하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손절가 크게 잡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리가 없죠. 기다리면 다 옵니다. 볼린저 밴드 살 거면,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잘 추세 잡고 있는 종목들 살 거면 제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사세요.
이때 상단에서 사가지고 그냥 손절가 2.5% 짧게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기껏 해봐야 손절 나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꼭 이런데 이렇게 꼭대기에 사놓고 조마조마해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왜 조마조마한 자리에 사서 조마조마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올해까지만 주식하고 안 해야지 하시는 분들 없을 거거든요. 10월 한 달, 뭐 9월 한 달, 11월 한 달, 기껏해야 세 달. 앞으로 여러분들은 약 한 10년 주식하면은 10년은 더 하시겠지? 한 50년은 하실 거야. 그러면은 600개월 중에 한 거의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매매 안 한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 망하지 않습니다. 스기님 어서 오세요. 저는 운전만 하고 와서 잘 쉬지도 못했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집에. 자, 이런 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교육해 드렸던 그런 거예요. 급격한 상승 뒤에 거래량을 주목하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위에 꽉 찬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꽉 찬 양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 없이 쭉 빠졌습니다. 어디까지? 일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줬던 초입부까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낙폭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낙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까 이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얘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뭐 4만 주, 10만 주 이렇게 거래량 터졌던 9월 3일 날 거 봐도 꼴랑 60만 주예요. 그럼 이 60만 주 거래량이 유의미한 거래량이다라고 볼 만한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2만 주 이러고 있네, 얘는. 자, 그쵸?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얘도 이때 거래량 이렇게나 많이 터졌는데 여기까지 빠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거래량 볼 때는 다 좋은데 단순히 앞에 있는 거래량보다 이렇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평소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거래량 터져 봐야 60만 주 수준밖에 안 돼요. 13,000원인 종목에서 60만 주라고 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뒤에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확답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종목. 웬만하면 거래량 터지는 종목을 사세요. 이런 종목은 장단점이 명확해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은 시장이 빠지죠? 그러면 살짝 매물만 나와도 막 낙폭이 엄청 커져요. 막 이렇게 마이너스 7% 이렇게 빠져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받아줄 사람도 없고 뭐 또 하니까 대신에 반대로 한번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꼴랑 60만 주 가지고 17%를 올리죠. 20%를 올렸네요. 장단점이 명확한 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군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샀다가 투매가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나쁘진 않아요. 차트적으로나 봤을 때는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진짜 손절가 완전 타이트하게 12,800원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12,8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14,3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12,800원 잡아드렸는데 내일 아마 시장 지수 개파락 나오면 얘는 무조건 그 아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거 어떻게 봐드릴까요? 이거 뭐 더 갈까요? 뭐
제가 이미 급등한 거 갖고 오지 말라 그랬죠. 근데 얘한테 긍정적으로 볼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보통 얘 지금 거래량 미친 듯이 터졌잖아요. 전날 거래량보다 더 터졌어요. 물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날 다음 날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날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는데 종가보다 살짝 아래 이게 좀 걸려요. 이게 만약에 얘가 전일 종가보다 위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응? 텔레그램에 나 또 텔레그램에다가 남겨드렸는데 카톡에도 콤텍 시스템 이미 급등한 거는 쳐다보지 마세요. 얘네들은 무조건 단타로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장중에 10분봉하고 15분봉, 5분봉, 3분봉, 1분봉 보고 하는 단타인 거지. 이거 이렇게 위에서 따라 들어가 놓고서는 이거 어떡하죠라고 물어보는 거면 저한테 욕밖에 아니죠. 욕이나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저라면 안 사요. 얘가 나빠서 안 산다는 게 아니라 사놓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 안 삽니다. 물론 단타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1분봉, 3분봉 손절가 잡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얘도 진짜 제가 옛날에 얘를 가지고 삼각수렴 교육을 엄청 많이 했던 종목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였지? 얘가 삼각수렴, 주봉 삼각수렴을 기똥차게 그려놨었는데 이날이었나? 음, 자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옴니 시스템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날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9월 18일 날. 이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이때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보시면 거의 꽉 찬 양봉을 보여줬죠. 거의 꽉 찬 양봉을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 제가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거래량 터트려 놨는데 이렇게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뺀 이거 뭐야? 거래량 하나도 없죠. 거래량 없이 이렇게 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옴니 시스템 얘도 지금 이런 거죠. 거래량 엄청 많이 터지고 거래량 없이 쭉 빼는 거. 제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얘는 다시 한 번 더 그때 시점 위로도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죠. 이번에는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지난번보다 더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 윗꼬리를 쫙 달면서 그것도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물려있는 개미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내 평단가 근처만 오면 탈출하겠습니다. 내 평단가 근처만 오면은 탈출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뒤에 거래량 보고 들어가기에는 살짝 무리가 많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막 전고점 3,000원, 막 3,300원 목표가 잡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자리는 괜찮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이 불쌍한 개미들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2,700원 전이 되겠죠. 전후가 되겠죠. 지금 자리 좋아요. 자리 괜찮아요, 홈리스템. 얘는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한 넉넉하게 잡아서 현가에서 만약에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2,300원이면 좀 멀죠. 마이너스 한 7%, 8% 되니까. 네, 마이너스 7, 8%니까 너무 많고 얘를 접근하는 건 그냥 이 61선 있죠. 이 61선 부근에서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2,350원 정도 부근? 아마 시장 빠지면 얘도 거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회로 잡고 얘 적정 매수가는 2,350원이에요. 그러니까 평단가는 2,400원 부근으로 맞춰놓는 게 좋고 2,26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그래봐야 손절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접근하실 때는 한 번에 현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나눠서 2,300원까지 2,300 한 30원 정도까지 나눠서 들어가면서 평단가는 2,400원 정도 수준까지 맞춘다라는 걸 목표로.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시초에 들어가면 걔는 보초병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2,700원 정도, 뭐 2,650원, 2,700원 이 정도 사이를 목표가로 잡으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개미들이 절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희망 고문 한번 시켜주려고, 얘네들 지금 여기 물려 있다 그랬죠. 여기 바글바글. 그럼 여기까지는 안 줄 거예요. 자리를 잘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서 애들이 이제 막 기대하겠죠. 아, 내 평단가 거의 다 왔다. 그냥 조금만 더 올라와라.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제 이런 거 몇 번만 반복하면 이제 지겨워가지고 자기 본전 근처만 와도 그냥 손절을 하거든요. 이렇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현가부터 뭐 이렇게 잡아드린 대로. 그쵸. 트럼프 형님 아프시니까 내일 코스피도 시초에, 그 빡싱님이 지금 오셔서 그렇겠지만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돌리면 볼 수 있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짚어드렸어요. 시초에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추석 연휴 때 미증시는 상승폭을 반납한 거고 국내 증시는 상승폭 없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한 미증시랑 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초에 투매는 좀 나올 수 있어도 내일 뭐 마이너스 5% 10%막 이렇게 연달아서 하락하기보다는 시초에 좀 빠졌다가 오후장에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가 열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다음 주까지 중국 증시는 휴장이죠. 그럼 중국 증시가 안 열리니까 일단은 아시아의 기준이 될 증시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근데 뭐 10월 증시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좀 더 뭐 그런 것들, 옴니 시스템도 뭐 이것도,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죠. 내일 만약에 개파락 나온다. 내일 만약에 시초에 개파락 나온다. 삼성전자는 개파락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개파락 나온 종목은 그 갭자리까지는 무조건 메꿔줄 겁니다. 뭐 지수가 2000선을 가든 1900선을 가든 내일 만약에 만들어주는 개파락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메꾸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한 종목만 패도 좋아요. 나는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뭐 시장이 앞으로 더 박살이 나서 뭐 1500을 가든 1300을 가든 오늘 만들어 놓은 삼성전자 갭자리 하나만 보고 나는 계속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게 내일 시장이 될 테니까, 뭐 내일 개파락하는 우량주들, 또 우량주들 개파락한다고 막 신나가지고 이거 잡고 저거 잡고 다 잡지 말고 딱 자기 성향에 맞는 거 한 종목 정도만 딱 골라서 그것들 때려 패셔도 됩니다. 뭐 삼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셔도 되고, 뭐 제약바이오 우량주 중에 뭐 갭 떨어지는 거 전 제약바이오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되고, 뭐 다양한 죠. 코스피 시가총액 200개 중에 그런 거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처음 사는 물량이 20%만 사는 거예요. 또 계좌에 300만 원 있다고 그냥 300만 원 냅다 시장가에서 눌러놓고 빠지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냐고 막 삼성전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지 않냐고 막 방송 키자마자 맨날 그것만 물어보실 거면은 사지 마세요. 저는 이제는 미수 간다고요? 또 미수 한번 써보세요. 뭐 모든 그게 자기가 당해 보면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백날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제가 이번
연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활동성이 그 아직 애기인데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막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 백날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도 자기가 찍고 아파야 안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프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가진 종목이 익절가에 도달했는데 목표가는 도착 못한 상태. 아, 그때는 무조건 파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옴니 시스템이 2,700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갭 메꿀 때 산 거예요. 갭자리 메꾸면 반등 나온다라고 했죠. 옴니 시스템 마찬가지였어요. 갭자리 메꾸고 반등 나온 거예요. 제가 알려준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갭 투자를 할 때는 갭자리를 메꾸면 목표가라고 했고 반대로 갭자리 아래 갭자리를 메꾸면 반등 타점이라고 했잖아요.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옴 시스템을 이때 샀는데 저는 이때 2,700원을 목표가로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중간에 일부라도 챙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이 위에 갭자리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가면 그 일부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빠지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팔았던 물량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남겨놓으세요. 제가 손절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종목 자를 때도 여러분들이 손절하면 그냥 그 종목 다 잘라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분할로 조금씩만 쳐내시라고요. 내가 손절했는데 다음날 올라가면은 얼마나 배가 아파요. 손절하는 것도 똑같이 한 방에 다 꼴보기 싫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손절하는 거고요. 분할로 손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왠지 더 빠질 것 같아 여기서 잘랐어요. 근데 역시나 여기까지 더 빠졌네요. 근데 이때 와서 타점을 보니까 재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 타점이에요. 그럼 이때 손절했던 물량 이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러면은 평단가는 낮아지고 수량은 늘어나겠죠. 제가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게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내 목표가랑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내가 5만 원어치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이거 다시 사죠. 5만 원어치를. 그럼 수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손절을 해서 아래에서 다시 수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이득을 본 거죠. 잘 투자한 거죠. 상한가 나오면 무조건 익절할 필요는 없죠. 뭐 일부는 챙기는 게 좋죠. 상이 들어갔을 때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나면 아래에 이제 얼만큼 걸리냐가 관건이에요. 이 밑에 이제 이 매물벽이 얼마나 두껍냐가 관건인데 그래도 들어가면 조금은 챙겨두는 거죠. 꼭대기에서 다 먹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그냥 야금야금 팔아서 어깨 수준만 와도 뭐 감사합니다죠.